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고용시장 꽁꽁 얼어붙은 상태지요. 정부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한국판 뉴딜은 뭔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은 채용도 안 한다. 무급휴직이다.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현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4월 대비 올 4월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상황이 어려워진 지난 3월 대비해서 또 4월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네. 13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금만 자세하게 지난달 3월 상황과 4월 상황만 비교를 해보면요. 취업자 수가 30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시 휴직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0만 명 정도가 3월에 비해서 4월에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취업자 수가 2,700만이기 때문에요. 네. 약 7 내지 8%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건 또 이제 직장 있으신 분들 얘기고 지난 3월 고용 지표를 보면요. 그냥 쉰다가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이제 다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용시장에서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결과로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 그리고 소기업 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형태로 보면은 정규직보다는 혹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그리고 어디에 고정적으로 취업이 돼서 임금을 받고 있기보다는 어떤 직접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자영업자라고도 애매하는 소위 특고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을 보게 된다면 특히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불안정한 직장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한국판 뉴딜 정책 뭡니까? 예, 뉴딜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공황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했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 비상한 시국에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님의 생각이신데요.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이제 요번 전반적인 우리 코로나19 대책에서 어떠한 지점에 이 중요성이 있냐면요. 대통령님의 생각은 우선 첫 번째가 고용 유지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어제 나왔던 55만 개에 해당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과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대규모적인 투자 이 네 가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일단 완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정부가 직접 하겠다. 이게 나선 건데요. 네. 일단 공공 부분에서 40만 개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경우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연계라든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이거는 이제 단기 대책인 거죠. 또한 중기 대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단지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공공 부분에서 10만 개 그리고 또한 민간 부분에서 15만 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위 언택트 일자리, 소위 원격 일자리라든가 혹은 IT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의 역량을 쌓아서 쌓는 일자리, 그렇기 때문에 즉 이후 취업에도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 또한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사회보험이 가입이 되는 그러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일자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 일자리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요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좀 얻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는 그 지속 가능성, 그것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그 하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재정 투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런 지적은 또 그 들어보시고 또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구체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기록물의 전산화라든가 혹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일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미래의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50만 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20만 개는 청년용입니다. 근데 중장년층, 가장분들은 더 큰 문제란 말이죠.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중장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정년 이후에도 이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통해서 계속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이 제도가 이미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년의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직 일자리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일부에서 폄하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해보면은 훨씬 굉장히 좋은 그러한 어떤 그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느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월에 27만 원을 받는 환경 개선 등의 일자리, 그 75만 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이미 지속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프리랜서, 네, 네. 자영업자, 네. 특수고용직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93만 명 구매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대책인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93만 명이 아니고 한 500만 명까지도 본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네네. 이거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디까지를 특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 50만에서 250만까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 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특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은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93만 명 정도의 규모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소위 51년 만에 3차 추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는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그럴 경우에는 추가 규모가 확대되고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어제 들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이게 더 빠르기도 하고 적용 범위도 좀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전 잘 모르겠어서요. 예,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대책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로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네. 가령 우리가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70%를 지급하느냐, 전 가구에게 지급하느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이거는 사실 그나마 이제 뭐를 획정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은데요. 물론 그것도 70%로 자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지요. 하물며 특고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 절차,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되게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 그것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이제 불가피하나 이러한 일이 워낙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복지 전달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 27년 차 영국 배우님 얘기를 듣고 얘기가 반이 그냥 한숨이에요. 되게 급하시니까 네.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85조 정도라고 그래요. 네.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요번에 어제 발표한 것만 이제 85조 원이고요. 이전에 이미 100조 원 규모가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예. 이 재원은 이제 전액 재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어떤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한은의 이제 중개자금 지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으로 통과되지가 않더라도 미리미리 재원이 들어가고 필요한 이제 자본금을 정부 재정으로 추후에 확충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되어야지만 이제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추진을 하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 네. 한국판 뉴딜 대책으로 우리 국민들도 좀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큰 돈 쓰는데요. 네.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예. 사실 이 경기 회복이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초기 방역에 성공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률도 가장 낮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비중도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은 방역에서 성공하였던 것처럼 고용 유지를 최대한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경기가 다소라도 회복이 될 때 우리로서는 가장 빠르게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이후에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긴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된 나라가 거의 상황이, 없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당하는 여러 가지, 특히나 이러한 위기는 항상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멋진 모습 이번에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부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여론조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